폰세와 와이스가 떠난 후 한화 선발을 걱정하는 시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 작년 같은 원투펀치는 끝났다. 이런 말이 쏟아졌죠. 그런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한화는 지금 선발이 부족한 팀이 아니라 선발 자원이 넘쳐나는 팀이죠. 그것도 그냥 땜빵용 자원이 아니라 검증된 이름값이 로테이션을 떠받치고 있고 뒤에는 언제든 치고 올라올 카드들이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수 둘이 흔들려도 국내 선발로 버티고 메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화의 선발 구성이 실제로 어떻게 짜일지, 1선발부터 5선발 후보군까지 누가 책임질지, 그리고 숨은 대체 카드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화의 2026 시즌 1선발은 윌켈 에르난데스로 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떠난 이후 새 외국인 투수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이닝 소화형 선발이기 때문이죠. 에르난데스는 최고 156km, 평균 148, 150km의 포심과 싱커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우완 투수입니다. 여기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기본적으로 강속구를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하는 타입이죠. 트리플 A에서의 성적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에이스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화가 에르난데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분명한데요. 리그를 씹어먹는 에이스가 아니라 매주 로테이션을 지키며 6이닝 이상을 꾸준히 던져주는 선발이죠. 스프링 캠프 첫 불펜 피칭에서 본인이 직접 커맨드가 잘 맞는다고 언급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KBO 공인구에 대한 적응도 빠른 편이라는 평가고 무엇보다 볼넷으로 자멸하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화 선발진의 중심축 역할을 맡길 수 있는 투수죠. 물론 에르난데스가 작년 폰세급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외국인 1선발 역할만 해줘도 한화 선발진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한화는 이미 그 아래가 탄탄하기 때문이죠. 이 선발은 오웬 화이트입니다. 에르난데스가 안정형이라면 화이트는 분명히 폭발력이 있는 유형인데요. 가장 큰 무기는 스위퍼죠. 화이트는 횡적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큰 스위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휘는 공이 아니라 로케이션까지 매우 정교합니다. 우타자 바깥쪽 하단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 스위퍼는 KBO 역대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최상급 기대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패스트볼 평균 구속도 150 수준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구종 구성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스위퍼가 공인구 변화에도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타입이라는 점인데요. 즉 환경 적응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투수라는 뜻이죠. 화이트의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이 스위퍼가 KBO 타자들에게 얼마나 빨리 통하느냐죠. 초반에 이 공이 먹히기 시작하면 화이트는 단숨에 외국인 에이스급으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에 고전한다면 조정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화이트는 절대 바닥이 낮은 투수가 아닙니다. 스위퍼 하나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이고 잘 풀릴 경우 한화 선발진에서 가장 위력적인 투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죠. 한화의 3선발은 이름만 들어도 설명이 필요 없는 류현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이름값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죠. 2025 시즌 류현진은 26경기 9승 7패, 평균 자책점 3.23, 이닝당 출루 허용률 1.22를 기록했습니다. 규정 이닝에는 4.2이닝이 모자랐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여전히 KBO 최상위권 선발이었는데요. 특히 사사구를 29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며 리그 최고 수준의 제구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 눈여겨볼 부분은 구종 변화입니다. 포심 구종 가치는 하락했지만 커터와 커브의 피안타율이 눈에 띄게 개선됐죠. 즉 예전처럼 힘으로 찍어 누르는 투수는 아니지만 경험과 변화구 완성도로 타자를 제어하는 단계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에이징 커브는 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류현진에게 1선발급 부담을 요구하지 않죠. 3선발로서 로테이션을 지키며 큰 붕괴 없이 이닝을 소화해주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시즌 역시 류현진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부상 관리만 잘 된다면 3선발로서는 리그 최상급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죠. 결국 한화 선발진에서 가장 계산이 서는 카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4선발은 문동주인데요. 이 자리에서 문동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화 선발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2025 시즌 문동주는 24경기 11승 5패, 평균 자책점 4.02, 135탈삼진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규정 이닝에는 실패했지만 퀄리티 스타트를 11번이나 기록하며 선발로서의 체력과
이닝 소화 능력은 분명히 발전한 모습을 보였죠. 문동주의 가장 큰 무기는 여전히 구위입니다. 160kg를 넘는 직구, 포스트 시즌 161.6kg라는 기록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리그에서 대체 불가능한 무기죠. 다만 분명한 숙제도 있습니다. 시즌 중 2차례 부상 이탈, 그리고 시즌 막판 중요한 경기에서의 극단적인 기복. 문동주는 아직 한 시즌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큼의 내구성을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또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한화는 문동주에게 당장 에이스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4선발 자리에서 관리받으며 로테이션을 돌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문동주에게 최적의 환경이죠. 다만 이번 시즌의 관건은 구위가 아니라 건강과 기복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잡힌다면 시즌 중 이 3선발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구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한화 선발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는 단연 5선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자리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현재 한화의 5선발 후보는 크게 3명입니다. 아시아쿼터 왕앤청, 슈퍼 루키 정우주, 그리고 78억 원의 이름값을 가진 엄상백. 각각 성격도 기대치도 리스크도 완전히 다르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시아쿼터 좌완 왕앤청입니다. 왕앤청의 최대 장점은 명확한데요. 선발로 던져본 투수라는 점이죠. NPB 2군에서 선발 유망주로 육성되었고 109 이후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스태미너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 154km의 직구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스플리터까지 구종 구성 역시 5선발 기준에서는 과분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한화 내부에서도 왕앤청을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시즌 초반 로테이션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가장 계산이 서는 카드가 바로 왕앤청이죠.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김범수 이탈로 좌완 불펜이 얇아진 상황에서 왕앤청이 스윙맨 혹은 좌완 불펜으로 이동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반면 정우주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 시즌 정우주는 51경기 평균 자책점 2.85라는 성적으로 데뷔 시즌부터 1군 불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직구 9위는 이미 리그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국가대표, 포스트 시즌 선발 경험까지 쌓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발로 쓰는 게 정답이냐는 문제죠. 정우주는 아직 제구와 변화구 완성도가 더 필요합니다. 5선발로 고정해 이닝을 꾸준히 소화시키기에는 체력과 경험 면에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정우주는 시즌 초반 고정 선발보다는 대체 선발 혹은 스윙맨 역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필요할 때 로테이션을 메워주는 카드죠. 마지막은 가장 논쟁적인 이름, 엄상백입니다. 2025 시즌 성적은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는데요. 80이닝 평균 자책점 6.58. 한화 팬들에게는 선발 붕괴의 상징처럼 남아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78억 원입니다. 구단은 쉽게 포기할 수 없고 시즌 초반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질 수밖에 없죠. 다만 이번 시즌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예전처럼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작년의 모습이 반복된다면 선발 경쟁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가능성이 크죠. 한화 선발진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1선발부터 5선발까지의 이름값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 대기 중인 카드들이 너무 많다는 점, 이게 핵심이죠. 보통의 팀이라면 선발 한두 명만 이탈해도 시즌 운영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화는 다른데요. 로테이션 밖에서도 선발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죠. 2024 드래프트 전체 1번 황준서.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황준서는 선발 로테이션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슬라이더 완성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스플리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탓에 좌타자 상대로 극심한 역스플릿 문제가 드러났죠. 구속 역시 기대했던 150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황준서는 선발 후보라기보다는 2군에서 다듬는 자원에 가깝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기대치가 높은 선수입니다. 지금은 투입보다 육성이 우선이죠. 조동욱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난 시즌 조동욱은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스윙맨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는 체력과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마당쇠처럼 굴려졌음에도 투구 내용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죠. 조동욱은 시즌 중 로테이션이 비었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될 수 있는 투수입니다. 짧게든 길게든 계산이 서는 자원이죠. 박준영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복무 후 복귀한 뒤
10월 3일 KT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는데요. 119 가까이 던지면서도 140km대 후반 구속을 유지했다는 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대체 선발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죠. 시즌 중 부상이나 일정 공백이 생기면 박준영 역시 자연스럽게 옵션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은 김민우인데요. 부상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폼만 회복한다면 5선 발급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투수죠. 다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시즌 초부터 선발로 쓰기보다는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한화의 성패는 선발이 버텨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많은 선발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잘 풀어내는 순간 한화는 다시 한번 정규 시즌 우승을 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 시즌 한화 5선발 왕앤청, 정우주, 엄상백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선발진 정규 시즌 우승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